새 주제 화폐의 역사. 제1회 화폐의 기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기록경제.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한의 연구원 유순경입니다. 1. 시리즈의 맥락, 교환의 신화에서 결제의 제도로. 지금까지 화폐의 본질 시리즈에서 세 가지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상품이론입니다. 화폐가 물물교환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된 특정 상품에서 기원했다는 설명이지요. 그러나 역사적 증거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화폐는 시장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제도의 산물이었습니다. 신용이론은 화폐를 부채와 신용의 약속, 즉 청구권으로 봅니다. 하지만 화폐는 단지 부채를 나타내는 약속이 아니라 그 부채를 해소하는 결제수단입니다. 국가이론은 화폐를 조세권을 가진 국가가 발행한 지불증표로 설명합니다. 국가가 조세제도를 통해서 화폐를 제도화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그 이전의 사회적 회계 질서에는 충분히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종합하면 화폐는 부채의 청구권이 아니라 부채를 종결하는 결제의 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금과 은이 그 역할을 했고 오늘날에는 국가가 발행한 증표가 그 기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인류가 처음으로 경제를 기록하고 질서를 세운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즉 인류 최초의 회계 문명입니다. 이 5000년의 장구한 문명, 화폐 이전의 질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에서 시작되어 아카드, 바빌로니아, 아시리아를 거쳐 30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이집트 또한 기원전 3100년경 통일 왕조의 성립 이후 로마에 편입되기까지 약 300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 두 문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행정과 회계의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남겨진 점토판과 파피루스 문서는 돈이 생기기 전의 경제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놀라울 만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속에는 가치의 언어, 즉 화폐 이전의 형태가 선명히 담겨 있습니다. 3. 신전경제와 오이코스, 공동체의 장부 질서. 두 문명 모두 경제의 중심은 시장이 아니라 신전과 궁전이었습니다. 신전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행정과 회계, 창고와 배급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공납과 배급, 노동과 보수가 한 장부의 언어로 관리되었습니다. 이 체제를 오이코스 경제, 즉 가계경제라고 부릅니다. 오이코스는 그리스어로 집을 뜻하지만 고대의 집은 가족 단위를 넘어선 국가적, 제도적 가계였습니다. 신전과 왕궁은 모든 생산수단을 통제했고 농부, 장인, 노예, 관리가 그 가계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생산물은 중앙 창고에 모였고 공납과 배급은 장부의 동일한 단위로 기록되었습니다. 경제의 기본 원리는 교환이 아니라 재분배였습니다. 자원을 중심으로 모아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다시 나누는 구조였습니다. 4. 장부가 화폐였다. 결제는 물건이 아니라 기록의 수정. 기원전 3000년 무렵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는 이미 보리와 은이 계산 단위로 함께 등장합니다. 보리는 일상적 배급과 임금의 기준이었고 은은 그 가치를 표기하는 상징적 단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실제로 유통되는 교환 매개물이 아니었습니다. 신전은 단지 장부에 누가 얼마를 바쳤는가, 누가 얼마를 받을 것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배급이 이뤄지면 그 항목을 지워 의무를 종결했습니다. 결제는 물건의 이동이 아니라 기록의 수정이었습니다. 1세켈은 동전이 아니라 의무의 크기를 나타내는 회계 단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 이전의 화폐, 즉 계산화폐였습니다. 실물은 단지 장부상의 수치를 정산할 때의 기준일 뿐이었습니다. 5. 가치의 탄생, 단일 척도의 필요. 화폐의 기원을 이해하려면 먼저 가치의 언어가 왜 필요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공동체는 서로 다른 형태의 노동과 재화를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해야 했습니다. 노동과 곡물, 직물과 기름, 봉헌과 배상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공정하게 운영하려면
이들을 단일한 양적 척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필요에서 가치의 언어, 즉 계산 단위가 태어났습니다. 그 단위는 공납과 배급, 임금과 상환을 하나의 질서 안에 묶는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언어로 기여와 보답을 기록했고, 의무가 이행되면 장부에서 항목을 지워 결제를 마감했습니다. 화폐는 교환의 편의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여와 분배를 조직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계의 언어였습니다. 6. 신뢰의 제도, 기록이 곧 신뢰였다. 이런 회계 질서가 작동하려면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제도의 지속성에서 나왔습니다. 단위는 안정되어야 했고, 기록은 수정 가능해야 했으며, 신전과 창고는 끊임없이 운영되어야 했습니다. 신전의 장부는 공동체의 기억이었고, 그 기록은 결제의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장부의 기록을 믿고 거래를 끝냈습니다. 현물 없이도 사회는 원활히 돌아갔습니다. 이 신뢰의 구조가 오늘날 은행 결제 시스템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7. 개인 간 거래. 주변적이지만 관계적이었다. 물론 개인들 사이의 거래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장적 교환이라기보다 관계적 교환이었습니다. 농부와 장인, 상인 사이의 교환은 즉시적인 거래가 아니라 선물과 신용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오늘 곡물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은 다음 수확 때 노동이나 물건으로 보답했습니다. 즉, 지금 주고 나중에 받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관계적 신용은 신전의 장부 속에서 공납, 채무 항목으로 통합되기도 했습니다. 사적 거래조차 공동체의 회계 질서 속에서 결제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개인 간 교환은 경제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지만 그 역시 상호성과 시간차적 결제라는 사회적 원리를 따랐습니다. 따라서 고대의 시장은 자율적 거래의 공간이라기보다 공동체 질서 안에서 허용된 관계적 교환의 영역이었습니다. 8. 이집트. 곡물의 은행과 서면 결제의 탄생. 이집트에서도 비슷한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왕실과 신전은 국가 전체의 창고 역할을 했고, 곡물, 직물, 노동이 모두 대변이나 키트 같은 단위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곡물 자체가 화폐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세금은 곡물로 납부했고, 임금도 곡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물을 옮기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왕의 관리가 발행한 서면 지시서, 이 사람에게 곡물 몇 단위를 인출하라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결제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즉, 증빙 가능한 기록의 이동이 결제의 완결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의 수표나 지로이체와 유사했습니다. 이집트의 회계 질서는 실물보다 기록의 수정이 우선하는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9. 교환보다 결제가 먼저 왔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경제는 물건을 교환하기 위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의무를 정산하기 위한 회계의 질서였습니다. 경제의 중심은 누가 얼마를 바쳤는가, 누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를 정확히 기록하고 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화폐의 기원은 물물 교환의 불편을 해결하려는 편의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기 위한 기록과 결제의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화폐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였고, 물건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10. 의례에서 제도로, 장부의 마을이 주화의 문양으로. 초기의 결제는 종교적 의례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질서를 회복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의례가 점차 세속의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곡물과 은괴가 결제의 기준으로 쓰이기 시작했고, 통치자는 단위와 기준을 정하며 결제의 권위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장부의 기록이 금속 위에 새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화의 발명입니다. 장부의 권위가 금속 표면으로 옮겨간 순간이었습니다. 11. 결론. 화폐는 결제의 제도다. 요약하겠습니다. 가치의 언어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공동체는 질적으로 다른 노동과 재화를 비교하기 위해 단일한 계산 단위를 세웠습니다. 결제가 교환보다 먼저였습니다. 장부에 항목을 지으며 약속을 닫았고, 거래는 그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뢰는 기록의 지속성에서 나왔습니다.
기록이 제도를 만들고 제도가 신뢰를 지탱했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주변적이었지만 관계적이었습니다. 선물과 신용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공동체의 장부 속에서 정산되었습니다. 따라서 화폐는 교환의 기술이 아니라 결제의 제도입니다. 그 기원은 물건이 아니라 신뢰와 기록의 결합이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과 이집트의 파피루스는 오늘날 은행의 회계장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기록 경제가 어떻게 리디아와 그리스의 주화 경제로 발전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